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백년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에 피해야 할 채소 7가지와 각각의 중요한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채소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이자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팝콘, 옥수수차, 옥수수 통조림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식탁에 오르내리죠. 하지만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한 노년층에게는 옥수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옥수수의 높은 탄수화물 함량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다른 채소에 비해 전분질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섭취 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아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옥수수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장기적으로 혈관 손상을 촉진하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 대신 혈당 조절에 이로운 잡곡밥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옥수수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기 어렵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반드시 다른 혈당 조절 채소와 함께 드시며 식후 혈당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혈당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이니 현명하게 관리하여 건강한 노년을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 역시 많은 식탁에 오르는 매우 친숙하고 활용도 높은 식재료입니다. 포만감을 주고 다양한 요리에 응용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감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전분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를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튀기거나 버터, 소금과 함께 조리된 감자 요리,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나 버터, 감자구이 등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과 나트륨 과다 섭취를 유발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노년층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감자를 꼭 드셔야 한다면 튀기거나 볶는 방식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버터와 소금 대신 신선한 허브나 소량의 올리브 오일 혹은 깨끗한 양념으로 맛을 내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감자의 건강한 대안으로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채소는 독특한 색감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노년층에게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채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솔라닌 성분은 특정 개인, 특히 이미 관절염, 근육통 또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지과 채소가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가지 섭취 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가지를 섭취한 후 평소보다 관절 통증이 심해지거나 몸의 전반적인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당분간 가지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신선한 토마토는 붉은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노년기 건강에 매우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죠. 하지만 신선한 토마토와는 달리 통조림 토마토는 이야기가 매우 달라집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박성철 박사님은 통조림 토마토를 피해야 할 채소 중 하나로 명확히 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통조림 제품의 특성상 건강에 좋지 않은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방부제,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때로는 설탕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은 노년층의 혈압을 높여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부제는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소화불량이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통조림 제품의 내벽 코팅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BPA와 같은 환경 호르몬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구입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토마토 통조림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첨가물이 적거나 전혀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직접 신선한 토마토를 데쳐서 껍질을 벗긴 후 냉동 보관하는 등 홈메이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함이 곧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5번째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채소는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은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장아찌나 조림 등 다양한 반찬으로 사랑받는 뿌리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 이눌린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우엉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71세의 한 당뇨병 환자분이 혈당 강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우엉을 과도하게 섭취한 후 심각한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간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엉이 가지고 있는 혈당 강화 효능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엉은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이 우엉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우엉의 혈당 강화 작용이 중첩되어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저혈당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식은땀, 의식혼미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실신이나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평소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우엉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 혹은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6번째로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는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는 비타민 A,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녹색 잎채소입니다. 쌈 채소나 나물, 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대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혈압 조절 등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직접적인 무리를 줄 수 있으며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근대 섭취량을 하루 50지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략 근대잎 몇 장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근대 외에도 칼륨 함량이 높은 다른 채소들의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등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장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바로 새싹 채소입니다. 새싹 채소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영양소가 풍부하고 신선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린 채소이므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이 응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러한 새싹 채소 섭취에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싹 채소가 발화하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557과 같은 유해 세균에 오염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새싹 채소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재배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흙이나 씨앗에서 유래한 세균이 새싹에 직접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세균 감염이 단순한 식중독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 예를 들어 폐혈증이나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싹 채소를 꼭 섭취해야 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흐르는 물에 깨끗이 여러 번 씻어 세균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이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을 가하면 대부분의 세균이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생산자에게서 구입하고 신선도가 확실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채소 7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이 정보가 채소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소는 여전히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며 질병 예방과 활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입니다. 핵심은 바로 어떤 채소를 어떻게 조리하여 그리고 얼마나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채소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노년기에 섭취하면 더욱 좋은 우리 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채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피해야 할 채소와는 반대로 여러분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색 양배추입니다. 자색 양배추는 그 아름다운 보라색만큼이나 강력한 건강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입니다. 이 독특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색 양배추는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므로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색 양배추는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섭취하거나 살짝 쪄서 부드럽게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라색 영양의 힘으로 여러분의 몸의 활력을 가득 채워보세요.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비타민 C, K, 칼슘,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영골 파괴 효소를 억제하여 관절 건강에 핵심적인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쉬운 관절을 튼튼하게 지키는데 브로콜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를 유지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 위험을 낮춰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브로콜리는 데쳐서 먹거나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먹으면 설포라판과 다른 영양소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그리고 전반적인 뼈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여러분의 식단에 꼭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 비트입니다. 비트는 그 강렬한 붉은색만큼이나 강력한 건강 효능을 지닌 뿌리 채소입니다. 천연 혈관 확장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비트에 풍부하게 함유된 질산염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뇌 건강과 전신 활력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비트는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익혀서 요리해도 그 효능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붉은색 비트의 기적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네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어린 시절 뽀빠이 만화를 통해 힘의 상징으로 각인된 채소입니다. 실제로 시금치는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풍부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핵심적인 역능을 발휘합니다. 이 두 성분은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백내장 진행을 늦추며 전반적인 시력 저하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시력은 매우 중요하죠. 또한 시금치에는 질산염 성분이 풍부하여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근력 손실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낙상 예방과 활동성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우려가 있지만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섭취하면 옥살산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친 시금치는 칼슘이 풍부한 두부나 멸치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과 철분, 흡수율을 더욱 높여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눈 건강과 근육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시금치로 효과적으로 잡으세요. 다섯 번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고 강력한 건강 효능을 자랑하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 루테인, 지아잔틴,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력 보호에 탁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하며 항산화 성분들은 두뇌 기능 유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케일은 쌈 채소나 주스, 샐러드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풍부하여 위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일을 살짝 데치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든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서 주스로 마실 때도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블렌딩하여 부드럽게 마시는 것이 위장에 좋습니다. 녹색 채소의 여왕 케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워 활력을 되찾으세요. 여섯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우리 식탁에 매우 친숙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주황색 뿌리 채소입니다.
당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눈 건강이죠.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어는 시력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과 눈의 피로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시력 저하를 늦추고 건강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당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특정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당근을 볶거나 살짝 튀겨서 섭취하는 것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카레, 볶음밥, 스튜 등 다양한 요리에 당근을 활용하여 드셔보세요. 단,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으로 건강한 시야와 활력 넘치는 피부를 동시에 가꾸어 나가세요. 7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로 우리 식단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주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년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양파의 유기황 화합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기여하며 항염증 및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조리 방법에 따라 그 맛과 효능이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이 강하지만 유효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익히면 단맛이 강해지며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양파는 거의 모든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 효과를 누리세요. 찌개, 볶음, 샐러드 등 다양한 형태로 식탁에 올려보세요. 양파의 놀라운 힘으로 건강한 혈관과 면역력을 지켜나가세요. 자, 이렇게 노년기에 좋거나 조심해야 할 채소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조리법과 개인별 맞춤 식단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시야 건강도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는 등의 조리법은 가능한 한 피하고 끓이거나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은 소화 효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오늘 제시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가이드라인이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 체질,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그 적용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 섭취에 특히 엄격하게 주의해야 하며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 때문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좋다고 알려진 것을 따르거나 피하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식단 관리는 반드시 전문의나 임상,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식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맞춤형 건강 식단을 설계해 보세요. 건강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축적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실천한 채소 한 가지, 건강한 조리법 하나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